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악산의 한가운데 지수는 숨을 고르며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민서야, 괜찮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민서의 침묵이 눈밭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수는 직감했다. 이번 산행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다. 그들의 우정, 그리고 숨겨왔던 감정들이 이 눈 덮인 산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지수와 민서는 서울에서 만난 지 5년이 되었다. 지수는 25세, 번역가로 일하며 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민서는 27세,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다. 민서는 늘 밝고 낙천적이었고 지수는 그런 민서의 에너지에 끌렸다. 하지만 지수는 알지 못했다. 민서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갈등을. 그리고 그 갈등이 이번 설악산 등산에서 터져나오리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설악산을 가자고 한 거야? 지수는 등산로 입구에서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그냥 바람 쐬고 싶었어. 우리 같이 산행한 지도 오래됐잖아.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민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등산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길을 따라 올라가며 가끔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수야, 너 아직도 고소공포증 있어? 민서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만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 말에 민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로 돌아왔다. 지수는 그 순간을 놓쳤다. 민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그리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날씨가 급변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민서야, 좀 쉬었다 갈까? 지수가 제안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상까지 가야 해. 꼭.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그 단호함이 낯설었다. 민서는 왜 이렇게 정상까지 가는데 집착하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몰랐다. 민서가 이 산행을 통해 무언가를 결심하려 한다는 것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다. 지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민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다. 눈 덮인 설악산의 정상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하얀 세상 속에서 민서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서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너를 사랑해. 민서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가 이성애자라고 믿어왔다. 민서도 늘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이 고백은 무엇인가? 지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 민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나도 몰랐어. 오랫동안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와 함께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한테로 향하는 걸 막을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 한 방울이 눈밭 위로 떨어졌다. 지수는 멍하니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를 친구로만 생각하려 했던 지난 5년, 그리고 그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감정들이 떠올랐다. 민서야, 나도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민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멈췄다. 그 순간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 민서는 자신의 고백을 후회하지 않을까? 설악산 정상의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갈림길에 섰다. 눈보라가 두 사람을 감쌌다. 민서의 고백이 메아리치며 지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눈은 간절했지만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서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서가 사랑한다고? 그 말은 지수의 세계를 뒤바꿀 만큼 무거웠다. 민서는 한 발짝 다가왔다. 지수야,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말해서.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이 나를 아프게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서야,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자신이 민서에게 끌렸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민서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던 순간들, 민서가 곁에 있을 때 느껴지던 따뜻함. 하지만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름짓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도전이었다. 우리 내려가면서 이야기하자. 지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싶었다. 민서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스쳐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산을 시작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산길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서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민서가 새벽까지 사진 편집을 하다 지쳐 잠든 모습을, 지수가 몰래 담요를 덮어주던 순간. 민서가 지수의 번역 원고를 읽고 진심으로 감탄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의 조각이었음을 지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지수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고 지수 역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족과 사회의 시선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민서는 침묵 속에서도 지수의 고민을 눈치챘다. 지수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마음이 복잡해.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시 망설였다. 그 순간 민서가 먼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민서의 온기가 지수의 심장을 녹였다. 지수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한 건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게.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그 슬픔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도 두려웠다. 하산길 중간 두 사람은 작은 쉼터에 멈춰 섰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민서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다. 마셔, 지수야. 몸 따뜻해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차를 받아들며 민서의 손을 다시 보았다. 그 손은 늘 그녀를 위로해주던 손이었다. 민서야, 너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엔 몰랐어.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어.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작년 여름 우리가 한강에서 자전거 탔던 날 기억나? 내가 바람에 머리가 날리면서 웃던 모습 그때 확실히 알았어. 지수는 그날을 떠올렸다. 민서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지수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던 순간. 그때 민서의 얼굴이 유난히 붉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 너 얼굴 빨개졌던 거, 그 때문이었어. 지수가 묻자 민서는 부끄럽게 웃었다. 응, 아마도.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민서야,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지수야. 시간 줘. 나도 두려워. 그들은 다시 하산을 시작했다. 눈밭 위로 그들의 발자국이 남았다.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민서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산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다. 눈은 발목까지 쌓였고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지수와 민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손은 차가운 장갑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전했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속 갈등이 가라앉지 않았다. 민서의 고백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꿨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해야 했다. 민서야,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잠시 멈춰 서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지수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솔직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 불안을 느꼈다. 민서도 그녀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쉼터를 지나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들었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민서가 그녀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했던 날, 민서가 찍은 사진 속에서 지수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서가 너 진짜 예쁘다라고 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민서야, 너 가족한테 말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 아직 못했어. 우리 집도 내 집처럼 보수적이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가끔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근데 너를 보면 그 생각이 다 사라져. 그녀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다. 민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숨겨왔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갔다. 지수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중시했다. 지수가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민서야, 나 우리 가족이 알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지수야, 나도 알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한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눈밭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여기 누구 있어요? 등산객의 목소리였다. 지수와 민서는 황급히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괜찮아. 그냥 등산객이야. 민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등산객이 다가왔다. 중년의 남성이었다.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수와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정상 보고 내려가려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성이 멀어지자 민서가 지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괜찮아, 지수야. 우리 둘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지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세상과 충돌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두려웠다. 두 사람은 다시 하산을 이어갔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민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다. 하산길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산 입구에 도착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민서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야, 오늘 고마워. 너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수는 민서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민서야, 나도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진심을 세상 앞에 드러낼 용기가 아직 부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섰다. 눈밭 위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산 입구에 도착한 지수와 민서는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수는 운전대를 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설악산이 멀어져 갔다. 민서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지수의 입에서 나오지 못한 채 가슴속에 갇혀 있었다. 지수야, 우리 이제 어쩌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민서야.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실망이 스쳐갔다.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민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널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 지수는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몰랐던 거야. 그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서의 고백이 그녀 자신의 감정을 깨우쳤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민서는 지수의 아파트 앞에서 차에서 내렸다. 지수야, 오늘 고마워.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서야, 나도 고마워. 그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가 떠난 후 지수는 혼자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고백, 설악산에서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민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세상 앞에 드러낸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의 단절.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지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우리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언제 시간 돼? 민서는 곧바로 답장했다. 언제든 괜찮아, 지수야. 내가 갈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서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수야, 어제 내가 너무 부담 줬나?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그냥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도 무서워.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게 내 진심이야. 민서의 눈은 진지했다. 지수는 그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지수의 오빠, 혁수였다. 그는 지수와 민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여기서 뭐해? 혁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수는 순간 긴장했다. 민서의 손을 놓아야 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민서는 조용히 손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오빠, 안녕. 그냥 지수랑 차 마시러 왔어. 혁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 민서도 오랜만이네. 잘 지내? 그는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지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오빠가 그녀와 민서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가족의 반응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민서는 지수의 표정을 읽었다. 지수야,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수는 민서와의 만남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서의 고백을 떠올렸다. 그 진심이 담긴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던 따뜻함. 하지만 그 기억은 기쁨만큼이나 두려움을 불러왔다. 지수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사회와 가족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다시 얘기하고 싶어. 민서는 바로 답했다. 당연하지, 지수야.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이번엔 민서의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서의 작업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는 민서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지수의 모습도 있었다. 웃고 있는 지수의 사진을 보며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수가 물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년 가을 우리가 양평 갔을 때 너 그때 진짜 행복해 보였어. 민서의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민서야, 나 아직도 무서워.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도 알아. 나도 매일 두려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우리 가족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까? 민서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수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우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진짜야. 그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서의 품 안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수는 불안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민서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민서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 주말, 지수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니요, 그냥 일 때문에 바빠서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식사가 끝난 후 지수의 오빠 혁수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지수야, 너 민서랑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수는 당황했다. 뭐야, 오빠? 그냥 친구야. 하지만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수야, 나 바보 아냐. 너 민서 볼 때 눈빛이 달라. 무슨 일인지 말해. 지수는 망설였다. 오빠에게 솔직히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혁수의 표정에서 따뜻함을 보았다. 오빠, 나 민서를 사랑해. 그녀는 결국 털어놓았다. 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지수야, 그게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이제 확실해. 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난 너 오빠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 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다. 오빠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는 여전히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오빠한테 말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 오빠가 뭐래? 지수는 오빠의 반응을 전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빠는 날 이해해줬어. 근데 아직 부모님은. 민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야, 천천히 가자.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지수와 민서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민서의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수에게 특별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였다. 지수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어느 날, 민서는 지수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수야, 눈 감아.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민서가 그녀를 이끌어 어딘가로 데려갔다. 눈을 뜨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민서는 작은 피크닉을 준비해 놓았다. 우리 여기서 자전거 탔던 날 기억나지? 그때부터 널 사랑했어. 민서가 말했다. 지수는 감동받았다. 민서야, 너 진짜 너무 따뜻해.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담요 위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카메라를 꺼내 지수의 모습을 찍었다. 너 이렇게 웃는 모습,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서의 말에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수야,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서와 헤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너 민서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말에 지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 민서는 그냥 친구예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수야, 엄마 눈을 속일 수 없어. 너 민서 볼 때 눈빛이 달라. 무슨 일인지 말해.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엄마, 나 민서를 사랑해요.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수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진심이에요. 민서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런 사랑은 용납할 수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서 그건 터부야.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가 이해 못해.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두려웠다. 며칠 뒤, 지수는 민서를 다시 만났다. 민서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우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진짜야.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다. 지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늘해졌지만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 역시 자신의 가족과 갈등을 겪었지만 지수와의 사랑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설악산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눈보라가 없는 맑은 날이었다. 그들은 다시 정상에 올랐다. 그곳에서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여기서 너한테 고백했던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도 그래?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민서야. 나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야, 나도 그래.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설악산 정상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들의 사랑은 눈보라 속에서도 빛났고 그 빛은 그들을 앞으로 이끌었다. 지수와 민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앞길은 험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은 어떤 풍파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